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 포럼 두 번째 세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실제로 본인이 체험한 과거에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했을 때, 영업했을 때 본인의 그런 거하고, 이제 이런 디지털 세일즈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하고, 그런 이제 간증 토크를, 오라클 코리아의 배준현 영업대표님 모시고요. 또, 옆에 또 게스트로 최홍일 컨설턴트 같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각자 이제 뭐 일단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소개.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음. 이제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이라는 신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디지털 세일즈의 에이스가 되고 싶은 배준현 영업대표라고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최홍일 컨설턴트.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이라는 이제 네. 그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기존의 CRM 솔루션이라고 부르던 지금 오라클에서 CX 어플리케이션즈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런 CX 어플리케이션즈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거랑 관련해서 네네. 이제 세일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최홍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배 대표님, 신입 영업사원이라는데, 그럼 이제 오라클에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라클에는 작년 11월에 입사를 11월. 했고요. 네네. 그 전에는 다른 스타트업에서 또 B2B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에서 B2B 영업 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래도? 네, 2년 네네. 정도 했었고요. 네. 2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런 뭐 시스템 없이 하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SFA라는 이런 좀 시스템 자체는 안 쓰고 네. 스프레드시트랑 구글 캘린더를 엑셀. 예, 네네.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주로 써서 영업 활동을 관리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는 좀 관리가 안 돼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고요. 네네. 그럼 그때 이제 그냥 그 엑셀이나 그 일반 일정표 갖고 했을 때 가장 큰 영업사원으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였어요? 본인의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영업사원은 딜을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계약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이런 곳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업 기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영업 건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는데 엑셀이나 캘린더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뭐 제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달력에 포스트잇으로 뭐 고객 사명을 적어 놓는다거나 좀 해서 그런 좀 영업 기회를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두 일이 번째, 굉장히 많았나 보다.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네. 네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점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엑셀이나 캘린더로도 하는데 이걸 또 팀장님이 잘 취합해서 쉽게 보시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별도로 아침에 오늘 어디 가겠다는 일일 보고를 하고 저녁에도 오늘 어디 갔었다 뭐 이런 보고를 또 하고 주간 보고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스템을 입력해서 좀 이중입력을 하는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팀장님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런 코칭을 좀 받고 싶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래서 매출이 저조하셨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래? 회사입니다. 아니, 네. 본인의 매출이. 제 매출이요? 본인의 매출이. 그렇지만 그런 걸 극복을 극복하고, 하고 네. 좋은 성적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돼 있었다면 지금 복귀해 보니까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예. 오라클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를 지금 써보니까 네. 이런 게 있었으면 복귀를 해보니 그런 게 딱 들었군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오라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세일즈를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쉽게 그거는 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쉽게 그거는 적응이 되던가요? 금방 배우던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렇게 별도로 어떤 이 솔루션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거나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요. 워낙 그 버튼에 예를 들면 영업 기회, 뭐 고객사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고 또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서 따로 그런 깊은 교육을 안 받고도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처음 이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과정 좀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네. 과정 네네. 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네네네네. 몇 개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고객에 대해서 음. 컨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네. 고객 컨택을 하고 나서 고객사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음. 정보를 입력을 한 후에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네. 기능은 이제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고객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비교 검토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좀 이 고객사에 정말 집중할 만한 고객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고객이 우리 제품이랑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간단한 내장되어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하면은 이 고객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69점짜리 고객사구나. 아, 좀 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미 내장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그 제가 영업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고객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고객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예전에 컨택을 한 적이 있다거나 코멘트를 줄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컨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고객사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고 네네. 그 고객사랑 담당자를 알면은 이제 컨택을 하다 보면은 리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리드는 저는 사실 입사하기 전에 리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잠재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영업 기회 또는 그렇죠. 흥미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을 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나면은 화면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맨 왼쪽에 또 등급이 있어요. 뭐 네. 불도 있고 좀 핫 리드, 아, 네. 네, 또는 좀 뜨뜻한 리드도 있고, 그러니까 빨간 게 뜨거운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뜨거운 리드, 내가 빨리 컨택을 해야 되는 리드부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리드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실제 영업 건수, 좀 기회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리드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퍼튜니티라는 영업 기회로 전환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객사에 뭐 어떤 A 솔루션을 팔아야 된다 하는 뭐 그리고 얼마짜리 솔루션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입력을 하는 거지만 네.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클릭했을 때 바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했던 점은 영업 코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업 코치에 보면은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영업 단계가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작업 항목에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는 조약을 네. 좀 이제 얻는다거나 아니면 가격 문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또 내부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각 단계별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좀 잘 따라해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런 예전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걸 안 쓰다가 네. 이거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딱 돼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째 본인이 처음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처음에 어떤 그런 귀찮아 이거 이런 건 없었나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다 처음부터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네. 만약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고객사의 데이터는 이미 다 집어넣어져 있는 거죠. 저는 네. 제품 정보나 뭐 협상 단계나 이런 부분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분이 잠재 고객인데 이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명이나 담당자 명이나 이런 부분만 처음에 입력을 해놓고 네. 단계별로 또 영업이 진행될 때마다 추가로 입력하는 거라서 그런 부담은 좀 적었습니다. 네. 최훈 선생님이 이런 걸 원래 많이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시스템 구축할 때 이제 영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좀 할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뭐랄까 사실 두 가지 종류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될 팁 하나와 그다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오라클 영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뭔가 일이 번거롭지 않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주로 SFA가 없다가 딱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 일이 하나로 줄게 되거든요. 네. 그 뭐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엑셀이라든가 이런 걸로 끊임없이 기입하던 거랑 그다음 그 후에 어떤 뭐 위클리 단위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두 번 작업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실무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텐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팁은 사장님의 의지죠. 네. 네. 사장님이 보고 싶으셔야 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영업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그 의지가 명확할수록 그 회사는 결국에는 SFA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 영업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까 뭐 불량 고객 목소리 다 있잖아요. 네. 어때요? 내가 해봤는데 아까 질문 대답하면 내가 항상 만났던 애들은 다 30점, 20점 이런 데들밖에 없어. 그럼 굉장히 또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현실을 빨리 내가 자각하니까 안 되겠다. 뭔가 방도를 찾아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이게 해보시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처음부터 굉장히 이 솔루션 좋다. 한번 들어보자는 고객도 있겠지만 네네. 안 그런 고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영업 단계를 성사 가능성을 10%로 해놓고 시작을 해요. 아, 네. 아니 고객은 10% 성공 확률이 있다. 네. 근데, 10%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 가장 네네. 낮은 게 이제 10% 10%예요? 단위라서 네. 그래서 10% 20% 이렇게 가는데 일단 10%로 해놓습니다. 네네. 그 후에 계속 컨택을 해봤는데 거기서 또 발전이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어서 네. 발전되는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30%에서 뭐 40% 단계를 높여가는데 네.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와중에 뭐 영업 코치나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30%인데 40%로 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당연히 10% 20%에서 계속 장기간 동안 오래 안 움직이는 고객도 있고 뭐 한번 추가적으로 컨택을 해봤더니 이 20%였는데 30%가 됐네 이런 고객도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을 또 따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하고 있는 것들 뭔가 이렇게 좀 계수화시키고 자료화시켜놓는다는 거 항상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보기 싫어하지만 일단 저걸 봐야지만 나도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 영업 기회를 이제 관리를 한 후에는 이런 영업 기회들에 대해서 뭐 콜을 돌리거나 미팅을 잡는 활동 관리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만약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UI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활동 관리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바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데 회사 복귀해서 다 입력하려면은 좀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냥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뭐 미팅 기록 간단하게 남겨놓는다거나 그런 게 좀 가능해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세일즈 캠페인이라는 기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리드라는 정말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처음에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리드로 관리를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근데 리드에 자, 여기서 그래서 이걸 영업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요. 리드하고 어퍼튜니티라고 했잖아요. 아까 리드하고 어퍼튜니티의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뭘로 구분하세요? 리드하고 어퍼튜니티 뭐가 다른 거예요? 오퍼튜니티는 정말 실제로 이제 한마디로 팀장님이 영업 건수 있어 했을 때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오퍼튜니티고 리드는 아직 흥미는 있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리드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네네. 아직 정체성이 아주 불분명한 거, 아직 버짓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모르겠고 맞아요. 의사도 모르겠고 네네네. 그냥 리드고요. 네. 어퍼튜니티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건수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건수를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뭐 건수가 많은 건 좋은 거네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리드라는 거나 정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네. 리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은? 리드가 네. 이제 들어오면은 뭐 리드를 왜냐면 제가 다 만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리드를 건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난다면. 그렇죠. 건수를 음.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좀 리드도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좀 더 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일즈 캠페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좀 리드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따로 그룹핑을 해서 제가 어떠한 전자메일 같은 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오라클 마케팅이 하는 게 아니라 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케팅에서도 하고 네. 마케팅에서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그냥 전체한테 쏘는 거고 네네. 배 대표님만의 리드는 배 대표님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메일 설계한 다음에 보내면은 뭐 총 뭐 몇 통을 보냈는데 열어본 사람이 얼마인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가망 고객이 리드거든요. 그 네. 가망 고객으로 좀 전환을 조금 더 시킨다거나 네. 뭐 아니면 차가운 리드였는데 좀 더 따뜻한 리드로 바꾼다거나 가만고기 오퍼튜니티 지금 아, 예, 맞죠. 예.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시고요. 특히 저 캠페인은 배 대표님처럼 이렇게 뭐랄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쁘시고 또 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메일로 퍼스널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면 굉장히 그 호감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실제로 제가 사용을 메일 하고 보낼 때 있는 본인 사진도 넣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인에 제가 볼 때는. 제 사진은 넣고 있진 않는데 네네. 자기소개 동영상 링크를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오케이. 제가 유튜브에 오라클 배준현이라고 아마 쳐보시면은 네. 나올 텐데요. 네. 자기소개나 회사소개 이런 거를 올려놨어요. 그런 거를 메일 하단에 항상 같이 보내고요. 네네. 제 링크드인 프로필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어떠신가요? 그렇게 좀 해보니까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회사 이름으로 그냥 확 보내는 거하고 대량 발송 메일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배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널하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어떤 그런 반응들이나 이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보통 나중에 만났을 때 저 메일 보낸 것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실제로 네. 제가 뭐 제안을 넣어서 이제 미팅까지 간 고객이 있는데 네. 구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디서 보셨냐 하니까 네. 유튜브 자기 동영상 봤다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동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뭐 이메일에 대해서도 뭐 자기소개 잘 봤다는 식으로 네. 많이 말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세일즈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어떻게 되게 실전적인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 터치하고 디지털이 융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계가 다 한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가 잘 돼 있나 보죠? 오라클 이쪽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IT 컴퍼니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존에 직접 이렇게 찾아가거나 직접 만나거나 하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IT 기술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급적 네.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뭐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집어넣는다든가 네.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물론 오늘은 영업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긴 하지만 이제 영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서 약간 아까 어떤 분도 표현하셨는데 친밀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전 하듯이 맨날 그 회사 문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술 먹던 시절은 어느 정도는 흘러간 거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의 어떤 얼굴, 어떤 성향,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을 시키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미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링크드인 같은 데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든가 하면서 직접 좀 만난 적은 없지만 왠지 약간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의 형님 영업화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것들이 또 디지털 세일즈인 거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을 이용하지만 필연적으로 꼭 나만의 어떤 퍼스널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디지털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그냥
대량 문자 발송하듯이 네. 똑같은 내용 그냥 아무한테 확 보내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네. 이거 보낼 때 꼭 메일에 문구에 헤더에 뭐 어느 부장님 뭐 이게 100통 뭐 10통을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만통을 보내시는 죠.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요즘 디지털 콘텐츠들의 핵심은 사실 저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때 많이 유행하던 300통짜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를 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 아, 저는 그 절대로 안 봅니다. 그거. 네, 왜 보내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개인화된 메시지를 좀 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네.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일련의 영업 과정인 것 같아요. 뭐 고객사 생성하고 담당자 뭐 정보 넣고 그리고 뭐 잠재적인 영업기에서 실제 영업기회로 만들고 활동 관리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 사원들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분석 기능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팀장님이 따로 안 물어도 되는 거죠. 뭐 제가 영업기에 등록해 놓으면은 그건 이제 팀장님이 자기 팀원들의 영업기에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제 목표치가 있으면은 목표치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영업사원 본인도 자신의 활동 관리를 뭐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팀장님들도 팀원들의 활동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회사 이런 걸 안 쓰던 기존 회사에 있을 때보다 오라클에서 이제 영업을 해보니까 그 어떤 그 팀장한테 보고하는 예전보다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나요? 네, 보고라든지 오히려, 또 네, 회의할 맞습니다. 때 네. 회의할 때 막 얘기하는 것도 이제 줄었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좀 어디 가는지를 음. 안 써놓으니까 네. 오늘 어디 갈 거야? 어제 네. 어디 갔어? 이걸 계속 물었는데 네네. 그럴 필요가 없이 사실 여기에 다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예, 그 팀장님은 뭐 하십니까? 코칭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저는 뭐 오늘 여기 갑니다라고 보고만 하고 사실 끝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미팅인데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보고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영업기회 있네. 여기에는 이렇게 해봐라고 코칭을 해줄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코칭을 지금 많이 잘 받고 있습니까? 네, 많이 네.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없나요? 본인의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내 딜, 모든 것들이 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좀 아주 꺼림칙 그런 건 없어요? 팀장님만 보실 수 있어요. 다른 팀원들은 못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팀장이 보는 거 자체 보는 거에 대해서 내 딜이 요 딜은 이제 나 나중에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아직은 좀 어려서 그렇지만 나는 이거 좀 이거 해서 좀 미루고 싶은데 딜을 네. 미루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딜을 네, 좀 네, 네. 숨기고 싶거나 네. 아니면 나중에 지금 미리 기입해 놓으면 네. 이것도 계속 쪼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이걸 좀 나중에 딜이 또 안 넣는 거죠. 일부러.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봐서 네. 저는 일단 내가 좀 나쁜 거 가르치고 있네. 저는 일단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까먹을까봐 네네. 적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10%로 올려놨다가 일단은 뭐 나중에 발전이 되면은 옮기면 되니까요. 그건 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고서 그래? 이런 걸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뭐 영업들한테 먼저 써본 사람으로서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달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복귀를 해서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을 주겠어요? 우선 이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업 사원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입해야 되는 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드리는 팁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기입하라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고객사만 일단 생성해놔. 회사명 주소 정도만 넣고 생성을 해놔. 그 다음에 조금씩 추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KPI를 잡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솔루션에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위에서 푸시는 필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 회사에도 끝까지 이제 2년 동안 계속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쓴 건 아니고 네. 나중에는 이제 일정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기입하기 싫어하는 사원들이 있는데 네. 이런 좀 필요성을 계속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까요? 본부장 입장에서, 팀장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쪼는 거죠. 네, 어떻게 쪼아요? 쪼는 걸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쪼면 제일 효과적입니까? KPI를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하루에 무조건 저희는 예전에 방문 영업을 제가 했었는데 네네. 하루에 20개 정도의 회사를 콜을 방문하거나 그랬었어요. 와, 하루에 20개? 와, 콜로, 톡하다. 예. 콜로. 그래서 20개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다 기입해놔. 어. 그래 놓고 이제 다음날 보면은 너 여기 왜 20개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저도 우리 회사에 써먹어봐야겠다. 제가 괜한. 네. 저희 컨설팅님은 이런 거를, 네. 이런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거를, 네. 이제 뭔가, 여기 영업사원 관점이 아니라 도입하려는 그 어떤 본부장이나 사장 관점에서는 뭐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이런 걸 이제, 보고서, 그래, 이런 거 하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너무 그렇게 추상적이라거나 그런 얘기는 어차피 앞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컨설팅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회사는 지금은 이제 물론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반대의 방법 썼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금을 주셨습니다. 분들이. 예, 보통은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하나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이제 그런 활용성, 활용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뭘 준다든가 그것도 그런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니까는 물론 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장님한테 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6개월이나 된 딜을 저 부장님 네, 그렇죠. 그저 딜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덜 이뻐하시는. 너 왜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오히려 중간에 딜이 실패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관리해온 직원한테 다시 또 뭔가를 또 주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숨겼다가 딜 해왔다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해봤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굳이 페널티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온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그분 컴pen세이션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업사원한테 야 무조건 너희 1년에 10억이야 10억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그 지표 뭐 이렇게 뉴 어카운트 만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뭔가 그걸 그래도 하는 영업들한테는 뭔가 계속 기회를 계속 주는 그런 풍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 클라우드는 전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세일즈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모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님이 나중에 오늘 얘기한 SFA고요. 네, 맞아요.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파트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PRM,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채널들이 많을 때 이런 거 유효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테리토리라고 영업마다 이제 너는 이 땅에서 뛰어라라고 좀 정해주는 그런 걸 조금 더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모듈도 있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 클렌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듈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부서 이름은 CX 클라우드인데 네네네. 이 CX가 뭡니까? 이게? CX가 보통은 CRM이라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CX라는 거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고객 경험에 맞춰서 모든 접점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영업을 말했지만 영업 앞단의 마케팅에 관한 솔루션도 있고요. 영업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서비스, 이제 콜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했고요. 그 두 분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자 한 분 정도, 한 분씩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황정대님 뭐가 좋은 방법인지 아무튼 아까 쪼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도. 제가 괜히. 네네네. 자, 서일성님, SF의 사용적인 측면에서 편리성이나 데이터 활용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안적인 측면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요? 방금 다른 질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외부 어떻게 관련한 보안만 지원해 주시는데 내부적인 보안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기기를 분실했다든지 뭐 계정 및 비밀번호 오남용 같은 경우에. 기기를 분실했을 때요? 기기를 분실했을 때라. 솔직히 일단은 내부적인 보안이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계정 관리 부분이 될 거고 네. 예, 일단 시스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롤이라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누가 이제 어떤 레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데이터, 볼 수 없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이제 그때 관리가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적어주신 분이 예를 드신 게 기기 분실이라든가 계정 및 비밀번호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물리적인 시큐리티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저쪽에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랑은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여섭님은 ERP는 SF를 사용하고 있는데 SF는 오라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죠? 클라우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도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ERP가 무엇이든 간에 SF가 뭐 다른 상관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건님. B2B 디지털 마케팅을 연계해서 고객의 특성 및 행동에 따라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발굴해 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현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엘로콰라는 저희 마케팅 솔루션이 따로 있는데 아마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엘로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고객이 이제 좀 디지털 상에서 행동하는 거를 네.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고객은 이 솔루션에 대해서 훨씬 클릭을 많이 했고 네.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게 이제 좀 파악이 되면은 시스템 내에서 그거를 잠재적 영업 기회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좀 파이프라인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황은택님, 현재 DB를 쌓는 것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요. 다만 해당 DB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한 영업사원들이 많은데요. 해당 DB를 이용해서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고객사에 대한 DB나 아니면 이제 활동 정보에 대한 DB를 쌓고 이거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다 보면은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이 있고 네. 또 이제 좀 자기 목표를 못 채우는 영업사원도 있는데 그런 걸 비교해서 데이터를 보고 이 영업사원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뭐 콜을 하루에 몇 개 했구나 아니면은 뭐 미팅을 몇 개 했고 성사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뭐 그런 지표들을 갖고 또 코칭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이드적인 부분으로 쓰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자, 황종대님, 전 세션의 영업의 확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영업의 도구가 SFA인 것 같습니다. 팀 내 협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영업 팀원 간의 협조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또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에 내장되어 있는 그 오라클 소셜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네. 아까 살짝 화면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페이스북 담벼락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네네. 그런 거를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영업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 회사에 대해서. 네. 그럼 그거를 뭐 저희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 이런 영업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원들 다 보는 겁니까? 영업 네네, 팀원들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식으로 바로 협업이 가능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니까 다른 팀원들이 협업을 잘 해주시던가요? 어떤가요? 일단 네.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본인이 했던 제안서 파일도 공유를 해주시고 야, 오라클 좋은 문화 갖고 있네. 네, 디지털 세일즈다 보니까 굉장히 다 으쌰으쌰해서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광남님께서는요, 잠재 고객 등급 설정 메커니즘과 가중치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엘로카 얘기인데 저희도 네. 오라클을 물어보신다면은 네. 일단은 영업 비밀입니다. 네. 네. 고객 등급 설정 메커니즘과 가중치 변경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신다고 하면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은 그러면 각 영업 회사에서 도입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자기 설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의
각자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인더스트리에 맞춰서 네네. 하는 거죠. 네. 자, 송민수님, 기업의 정보는 당연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자입찰이나 제안서라면 모를까?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B2B 영업인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것에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네. 사실 제가 그 객관적인 필드만 설명드렸는데 네. 당연히 이제 담당자 성향, 뭐 이 담당자가 조금 더 우리 회사에 좋은 뉘앙스를 풍겼다라거나 뭐 네. 결정권자라거나 그런 걸 다 표시하는 필드가 있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판단을 해서 넣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한 또 메모도 뭐 미팅 일지나 이런 걸 다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로만 뭐 시스템으로만 영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대면을 하면서 영업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는 좀 많이 까먹는 성격이라서 네네. 뭐 첫 번째 미팅하고 두 번째 미팅 갔을 때 한번 그 고객사에 대한 제가 남겨놓은 기록을 보고 가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대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B2B 영업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맞아요. 컨택이 되게 네, 여러 네, 명이잖아요. 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사실 뭐 엑셀이나 내 메모장에서 하기는 쉽지 좀, 않죠. 네, 쉽진 않아요. 이런 데서 딱 해야지 일목요나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죠? 그렇죠. 실제로 네. 뭐 회사 클릭하면 거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나보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네. 지금 갑자기 이런 질문.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만나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제가 나중에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럼 여기에 기록이 됩니까? 그런 네, 히스토리가. 네,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화를 이제 하면은 네.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내가 그동안 히스토리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번에 만나기 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이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윤석현님, 고객 접점에서 영업도 중요하지만 영업 후에 제품 딜리버리 및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직원과의 아규먼트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오라클의 사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다시 또 전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앞선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던 직원이 이제 실제 딜리버리까지 전부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네네.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배정환님께서는 이제 여기는 저희는 많은 영업 기회를 각자 수첩에 적어두고 있다고. 이런 회사 많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딱 맞는 솔루션이네요. 구글 시트로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딱 좋아요,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자, 김성원님, CRM 시스템과 디지털 영업이 구축이 되어도 B2B는 영업 담당자, 고객 담당자 간의 대면 영업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영업이나 고객 담당자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디지털 세일즈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거를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통의 방식이 추가되는 거지 기존의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 때는 당연히 만나러 가서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뭐 기존에 하시듯이 어떤 이메일이든 전화든 그 정도로도 가능하신 것이지. 네네. 예, 자, 더 이상 만나러 가지 마.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유미연님, 기존 클라이언트 CS에서 기존 CRM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CRM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아니면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세일스 클라우드가 도입이 됐어. 그럼 기존 것들은 뭔가 마이그레이션이나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인지. 일단은 뭐 질문이 딱 저렇게만 주셔서 네네. 일단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단지 예인 거고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데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들 방법은 이제 지금 당장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일단 기본 세일즈 클라우드 자체가 기존 레가시 시스템들과 이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끔 API가 오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 특히나 또 표준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솔루션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심 질문하셨는데, 이게 뭐 모든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든데 쓰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모바일 기기에서. 네. 네. 실제로 뭐 모든 디바이스랑 이제 뭐 U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 뭐 받도록 하겠고요. 좋은 질문 하신 분 뭐 이름. 네. 되게 정신없이 답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황은택. 네, 황은택님, 네. 뭐. 저요? 선생님, 저는 네. 아까 질문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 원래 구글 독스 배정원님, 스프레드시트를 배정원님, 썼는데 네네. 저희들에게 딱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네. 하신 분이 아까 전에 선물을 받지 네. 않으셨다면 맞아요. 네. 안 받았어요. 네. 네. 배정원님하고 황은택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B2B 영업 관련된 책 저자 사인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말씀에 맞추러 갈까요? 네. 먼저. 네. 오늘 이제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업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B2B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가미해서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설문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설문할 때 뭐 상담 원하시면 그죠? 그 배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주실 겁니까? 네, 제가 직접 네. 이제 네. 작성을 근데 해주시면 그 지역이 전라도 저기 해남 땅이야. 거기도 갈 거예요? 해남이요? 네. 우선 한번 전화를 드리고 네, 네, 조금 네. 더 이제 정말 흥미가 있으신지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뭐 누구라도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누군가는 아직까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음. 도대체 영업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네네. 했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언제 누구로부터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지 내가 이 직원을 자를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분들은 열심히 잘 사용해 주십시오. SFA가 들어오면 네. 굳이 오라클이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30초 뒤에 바로 세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